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의 강지훈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14년 만에 의료계 집단 휴진.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비뚤어진 이기주의의 비정상 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여야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두 분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는 예스와 노로 시작합니다. 오늘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직, 정부 입장에 공감하십니까?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정부 입장에 공감하십니까? 입니다. 예스라든가 노라고 대답을 하시고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에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했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94.5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숙현 씨 오늘 국정원 압수수색을 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 속보대로 검찰이 현재 국정원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관련해서요.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이모 영사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서요. 중국 허룽시 공항국에 가보지도 않고 마치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것처럼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어줬고 또 이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소속인 이 영사는 처음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본부 측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직원 이야기죠. 국정원 네. 직원이 상부에서 거듭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정보는 어젯밤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사과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요. 휴일 오밤중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3건의 문서를 중국 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해서 검찰에 제출했지만 이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몰랐다. 나도 당황스럽다. 관련자를 엄벌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지난해 1년 내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혐의가 드러나면 또다시 개인 일탈로 치부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과문이기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대통령이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 자리였는데요. 일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또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고 할 수 있는 6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번 사건이 국가기관의 국기 문란으로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정상적인 침묵을 정상화해서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한쪽에서는 남재준 국방원장 사퇴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인데 어떤 입장들을 취하고 있나요? 예, 일단 새누리당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번 사건을 정치 공세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간첩 혐의와 증거 조작을 구분해서 각각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지금 특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말이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지역이 서울 그리고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이후에 보수가 결집한 상황에서 야권 단결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부응할지 심사숙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그 통합신당 움직임 속에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네. 지난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일종의 학습 효과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의당 내에서는요. 천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가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돼 왔었습니다. 네. 그때 2010년 지방선거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당시에 한명숙 후보가 46.83%, 네. 오세훈 후보가 47.43%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0.6%포인트 그렇죠. 차이였죠. 0.6% 차이였는데 네. 노회찬 후보가 그때 3.26%를 득표해가지고 네. 이제 논란이 됐었던 그랬었죠. 그런 학습 효과가 아니었네. 그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예, 교통량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고 소식도 곧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따라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서강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뚝 떨어지고요. 일산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마주하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권 일대로 밀리고 있고요. 양방향으로 반포대교와 성수대교 사이로 속도 제속도가 안 나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가장 먼저 남단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청담대교로 향하는 분당 수서로는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끝으로 천호대로는 강동 성심병원 사거리 쪽으로 천호 지하차도 안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다는 제보 들어왔습니다. 2차로는 미리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발병 50일을 넘은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기세가 아직까지도 수그러들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겨우 내 AI 안전지역이었던 경북이 결국은 AI 후폭풍에 휩쓸리고 말았는데요. 어제부터 감염 닭에 대한 살처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죠. 발병 50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는 AI 문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 2년차 농정 정책도 짚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인홍 차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새 AI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에 경북 경주에서 산란계 농가에서 발병을 했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또 오리가 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예. 이제 바이러스라는 특징 때문에 네. 아마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네. 저희들이 이번에 방역 대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 방지하는 시스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언제쯤 수그러들 거라고 전망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네. 철새들 계속 잡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바이러스들이 있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차단 방역을 추진하면서도 네. 하여튼 간헐적으로는 발생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차단하시는데요. 예. 이번 경주 AI의 경우엔 말이죠. 예. 그게 어디서 경기도 평택에서 그렇게 이 산란계를 이렇게 사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들여왔다면서요? 이거 차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농가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예, 예. 아마 그 지난 연말에 거기다 새로 아마 신규로 예. 그 농장을 설치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하. 또 추가로 지금 또 짓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는 막 그런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네. 그 좀 더 정밀하게 네.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아, 예. 차관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좀 줄어들까요? 그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들로부터의 제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중에 보면은 뭐 반복하는 농가에 대해서 네. 좀 이제 생연성을 좀 높여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밀식 사육에 의한 그런 병 발생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축산업 허가제가 지난해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좀 도입되고 있는데 예. 뭐 적정 사육 밀도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방역 시설에서 갖춰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또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뭐 여러 가지 예. 그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I 사태가 좀 종식이 되면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같이 좀 앞으로의 대책을 좀 발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밀식 사육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 그 밀집된 그 장소에서 말이죠. 닭이 뭐 움직일 여백이 없을 정도의 그런 데서 사육을 하고 있더구만요. 저도 예. 한번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닭들이 그 면역력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그- 부분들이 예. 뭐 동물 복지뿐만이 아니고 네.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추산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네. 하여튼 시설부터 그다음 사육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네. 이 대화 중에 이제 우리 청취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예. 2745님. 살처분밖에 방법이 없다고 듣긴 했지만 살처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농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해보셨네요. 예. 농민들 보상은 제대로 되나요? 그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서 예. 그 살처분한 농가들은 100% 보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켜야 될 수칙을 안 지켜서 예. 발생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경우들은 그런 그 책임을 좀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어떤 데는 뭐 20%도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40%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상은 다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일반 농정에 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모처럼 전화가 연결되었으니까요. 예. 근데 사실 새 정부에 들어서서 과연 정부 정책 순위 중에 예. 이 농축수산식품부의 일들이 많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예. 그 농업 얘기를 별로 들을 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이게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느끼시나요? 차관으로서. 그 실제로 저희들 정책 대상이 예.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파트들 중에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농산물 이제 실제 뭐 유통, 소비 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안전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근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 말고도 예. 농업인의 소득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의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한테 조금 와닿지가 않죠, 사실은. 네, 네. 아무래도 관심 조금 더 적은 분야다 보니까 네. 아마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네.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촌 지역이 17%입니다. 전국 토면적에.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넓은 면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좀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예. 우리 그 식탁을 보면 말이죠. 예. 우리 이 농촌에서 만들어진 식품이 얼마나 되느냐. 예. 이렇게 이 해외에 의존해가지고 되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예. 근데 세계 어떤 선진국 치고 농업국가가 아닌 나라가 있습니까? 그 농업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나요?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뭐 생산 기반부터 네. 어떤 제도까지 갖춰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그 인구 비례해가지고 예.
우리 그 1인당 경지 면적이 100평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100평을 가지고 모든 농산물을 다 작업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일정 부분은 수입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내에서 또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최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 기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작업률 목표치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신선채소 같은 경우는 예. 거의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네. 국민들한테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신선, 안전, 고품질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내에서 제대로 공급을 하자는 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과제들입니다. 네. 그 작업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뭘 먹고 안심하고 먹고 살 거냐. 예. 이거 다 중국산이고 무슨 어디산이고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예. 우리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예. 그 대한민국 정부에는 농수산부가 없냐 이런 말도 하던데. 하여튼 뭐 좋은 지적 감사한데요.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 우리 부의 주요 임무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국민한테 공급하는 게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성을 이제 담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네.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차피 뭐 수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저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농촌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예.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뭐 당을 하고 큰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차원께서 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되나요? 지금 농촌 인구가 뭐 300만 정도 되나요? 2,300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 많으신 분들이 노후화돼 있어서 예. 이 상태로 언제까지 더 끌고 갈 거냐 말이죠. 예. 이런 지적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귀농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데 예. 이 귀농이라는 문제를 좀 더 본격화시켜서 말이죠. 예. 어떻게 좀 우리 농촌을 확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그런 발상 없습니까? 귀농이 최근 와가지고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2010년도에 한 4천 가구 정도가 갔었는데, 예. 11년도 12년도 27,000 계속 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분들이 예. 우리 농촌 지역의 활력 정진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중에는 현장 적응을 잘 못하셔가지고 네. 다시 또 역기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색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예. 그때 뭐 각종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 제공도 하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정착 단계에는 영동 기술 교육이라든지 뭐 네. 필요하다 그러면 주거지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한 기농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굉장히 초점을 두고 이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하나는 각 지자체마다 또 여건이 다 다릅니다. 예. 경북이 다르고 또 기초 지자체마다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름의 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어떤 데는 농가주택을 구입하면 수리비도 지원해 주시고 네. 어떤 데는 뭐 소형 농기 구입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매년 지금 예산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제도하려고 네. 지금 국회 법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네. 기농기촌 활성화법이 나가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뭐 농촌 뭐 종합센터, 기농지촌 종합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 네. 뭐 여러 가지 같은 그런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정이 된다 했을 경우는 네. 아마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기농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하여튼 농촌 인력 구조부터 바꾸고 말이죠. 지금도 예. 유수 농지도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그냥 공짜로 좀 빌려드리고 말이죠. 예. 놀고 있는 집들도 있는데, 그것들 좀 공짜로 좀 빌려드리고, 좀 그런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고. 네네. 최대한 기농하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인홍 차관과 함께 했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의료 파업에 관한 정치권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두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문을 엽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Yes or No로 답변해 주시는데요. 의료계의 집단 휴진, 정부 입장에 공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기다리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인터뷰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죠.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학 분업 사태 이후에 14년 만인데요. 염려했던 의료대단은 없었지만 오는 24일부터 6일간 전면 집단 휴진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에서는 의사 출신인 여야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쪽입니다. 건강특별위원회 위원이시면서 복지위원회 소속이신데요. 문정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사이시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집단 휴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로서 첫 번째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이라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휴진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진료를 받는 현장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이 초래돼서 혹시라도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하는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러셨겠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나 정홍원 국무총리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보건의료 현안이 이제 사회 현안, 국가 현안으로 바로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 관심을 불어일으킬 수 있고 또 정부의 정책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휴진이라는 방법을 쓴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네. 법이나 원칙에 따라서 대처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 또 이것을 이제 법에 따라 보면 의료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감정적인 또 반발도 일으켜서 의협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젊은 전공의들이 또 파업에 또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입장이야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그 대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 또 국회가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단 휴진은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의협에서도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난주에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의협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네.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들이 이게 파업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파업의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격 의료, 네. 또 보건 의료 서비스 규제 개선 대책이 이제 처음 화두가 되었지만은 이제 그간의 건강보험상의 그 제도라든가 정책 뭐 이런 쌓였던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된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 현안이 바로 사회 현안, 국가 현안으로 떠오르는 시기에 그 정책을 알리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파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의료 또 그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의 본질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뭐가 불만 사항인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렇게 본질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돌아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저 원격 진료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원격 진료는 찬성과 반대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현재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 의료는 허용되어 있는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하는데 관찰 상담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진단 처방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예. 접근성, 편의성, 그다음에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시장을 형성한다든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이제 산업적인 효과도 고려하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편의성도 도모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이 제도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관찰 상담 교육까지 할 거냐, 진단 및 처방까지 그렇죠. 할 거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한 이후에 의료법 개정을 할 것이냐, 의료법 개정을 한 다음에 시범 사업을 할 거냐, 결국 쟁점 사항은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을 했지만 그래서 그 정부와 의료계도 노력을 했지만. 또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사항은 국민 입장에서 안전한지 편한지 또 접근성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이런 두 가지 접점을 논의해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 의원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안 밝히시네요 지금.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의 제도는 완벽한 제도보다는 그 강점과 약점 또 기회 요소와 위기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범 사업을 한 후에 법을 개정할 것인지 법 개정해놓고 시범 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대요. 예. 그러면 저 의원님께서는 법 개정하기 전에 시범 사업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이제 그 법 개정을 하더라도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정부가 그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법 개정을 한 다음에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후에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할 것인지는 이 정책을 펴는 것이 얼마나 급하냐, 얼마나 우리 국가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할 거냐 하는 정부 의지에 따른 것인데 이런 것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까지 논의를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하자? 예. 네.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이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의견.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 건강보험제도 개선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 요구는 이제 건강보험으로 되는 항목을 넓히자라는 면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보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의 질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험료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사실 보장성을 높이거나 의료의 질을 높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보험료율을 높인다는 게 사실 국민 입장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보험을 낼 때 이 부가제도가 공정하냐,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부가제도도 개편을 해야 되고 네. 그에 따라서 보험료를 올릴 거냐 하는 논의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건강보험을 어느 항목에다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 또 수가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하는 것들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정당하냐 하는 부분과 또 그런 협의 과정이 정당하냐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의견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공급자, 의료 소비자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은 하셔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건강특별위원회 위원이시면서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인 문정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두 분 차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에 새누리당 쪽 입장 들어봤고요.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의료용리화 저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네네네. 네네. 그러신데 지금 의료계 집단 휴진이 지금 진행이 오늘 된 거죠? 우선 네네. 의견을 소감을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이게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들어볼 만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의사들이 왜 집단 휴진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런 전후 상황을 네.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네.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저희 같은 사람은 법률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집단 휴진이 불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불법 안 하고 네. 이제 적법 투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 적법한 방식으로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희생이 너무 크거든요. 불법을 저질러 놓고 보면. 그런데 네. 어쨌든간에 보건복지부나 하여튼 이 정부 쪽에서는 아주 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휴진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뭐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할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파업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이 경우에는 우선 첫째 이제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명분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이 그 명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손해가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의료 영리화의 반대는 제가 보건대는 상당한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의사들이 그 국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 영리화가 아니다. 네. 비영리법인의 이제 의료법인 자회사를 이제 영리화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네. 영리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자회사 설립,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예. 병원이 그 산하에 회사를 차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정리가 얘기죠. 되는데요.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건 영리 행위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건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회사를 세운 병원과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회사가 그건 하나의 그룹처럼 되어서 마치 재벌 그룹 이런 것처럼 네. 그 기업 집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통째로 영리화가 되는 거라서 네. 이거는 영리병원을 편법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자회사는 네.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한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 무슨 네, 물론 환자를 네. 수용하는 하는 숙박 시설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네, 네. 한정하겠다는 건데 네. 이건 못 믿으시겠어요? 그거는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지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간에. 병원이 무슨 온천업을 할 수 있다, 목욕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병원이 왜 목욕탕을 합니까? 아니, 그 환자들 이제 그래서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 환자가, 글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병원에 있는 환자 중에 몇 명이 목욕탕에 가서 환자가 병이 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병원에서 입원을 할 필요까지 없는데, 가까운 데에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거는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메디텔이라고 하는 거를 정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허용을 해놓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처음에 나온 방안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문제를 공격하니까 그거를 빼고 남아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숙박, 목욕 이런 거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병원 쪽에서 보기에도 이런 거 하려면 뭐하러 하느냐 하는 그런 이 자가당착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못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병원이 그것이 이제 시가 돼서 앞으로 그런 영리화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죠, 지금? 물론이죠. 이게 당연히 그 방향으로 커나가지 거기에 멈춰 있을 리는 없죠. 그다음에 원격 진료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격 진료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허용되어 있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서로 상담을 하는 그런 체제. 이거는 별 문제가 없고 오벽지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의 환자 옆에 의사가 없고 의료인이 전혀 없는데 이 병원과 이 환자 사이에 이거를 전화 또는 통신기기만 가지고 진단을 하고 처방까지 하겠다는 거죠. 투약까지를 하게 된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이거는 지나치게 위험하고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혈당 재고 혈압 재고 이거를 또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해보고 법을 개정하자. 아니다. 법 개정해놓고 시범 사업을 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그거는요.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험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인 대 환자의 원격 진료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해놓은 걸 보면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실험을 하지 실험을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는 시범 사업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예 가치도 없다.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군요. 자, 건강보험 제도 개선 문제도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제가 소위 저급여, 저부담, 저수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급여의 체제 때문에 건강보험이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 부분을 민간의료보험이 파고들어서 지금 거의 80%에 이르는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을 하나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지금 가계 부담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견해는 이거를 하루속히 적정급여, 적정수가 그리고 적정부담의 체제로 고쳐야 되고 건강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른 민간보험을 들을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이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를 하고 다 포함을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만 가지고도 네.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라. 그렇게 그 조정을 해야 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린다. 한마디로 해서 올려라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면 점수 많이 딸까요, 국민들에게서? 이거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예. 한동안 있었어요. 네네.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만 네. 상당한 지지를 받았죠.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이죠. 김용익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네, 오늘 예스와 노에서 의견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의견 주시지 못하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